그러면은 그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네네.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하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종목을 선정할 때는 저는 이제 전에는 돈을 빨리 벌 요령으로 급등주, 테마주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쫓아 들어가다 보면 몇 번은 또 재미를 보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이 처음에 종목이 좀 갈 때 이런 거 보면은 그때는 조금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먹어.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자꾸 투자금을 늘려. 그러다가 끝에 가면은 이제 왕창 들어가서 왕창 물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엄청 그 큰 피해를 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내가 망하겠다. 급등주, 테마주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제가 2019년 2월 말에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선정했거든요. 그래갖고, 그 개인 투자자로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엄청난 금액을 선저를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갖고 제가 그 뒤부터는 주로 바닥에서 저가에서 도는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그런 종목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그런 장대 양봉이 발생한 그런 종목 위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회전율은 조금 느려도 이게 크게 물릴 염려가 없고 기다리면 또 다 돌아오고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돈을 벌기 시작했죠. 이게 턴어라운드의 기준이 장대 양봉 이거 말고 뭐 재무제표 이런 거는 보지 않는 건가요? 재무제표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대학교는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셨잖아요. 가방끈이 기신 거구나. 그 회계사 공부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뭐 재무제표는 누구보다 잘 알죠. 근데 그 주식 투자 초기에도 제가 재무제표를 많이 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재무제표가 다 과거 자료지 않습니까? 과거 자료고 미래를 담보를 못 해요. 이 재무제표가 좋다고 회사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또 나쁘다고 뭐 꼭 그 안 좋은 건 아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재무제표 과거의 자료,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나 뉴스, 수급 이런 거는 일단 내 귀에 들어오고 알면은 다 과거의 자료거든요. 그 과거의 자료는 이미 그 가격에 다 반영돼 있다. 네.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세력이 큰 돈을 넣었다는 거는 세력이 개인 투자자보다 자금력, 분전력, 정보력 이런 게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세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돈을 어떤 A라는 종목에 뭐 수백억, 수천억을 넣는데, 그 재무제표 분석 안 하고 넣겠어요? 다, 저는 뭐 넣어봐야 기껏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지만 세력은 몇백억을 넣는데 다 그 분석을 하죠. 그리고 세력은 그 경영진이 오늘 누구랑 약속해서 점심 뭐 먹었는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데, 내가 세력보다 더 잘 알겠는가. 그래서 저는 세력을 믿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세력이 진짜 큰 돈을 넣는가, 진짜 큰 돈을 넣는가 그거를 확인해서 들어가고 또 세력이 만약에 빠져나온다고 하면 저도 그 선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장대 양봉이 딱 생겨서 세력이 들어갔다는 걸 확인했을 때 그 중에서도 이제 재무제표가 안 좋은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건 걸러내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전에는 그걸 다 걸러냈는데 그게 걸른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회사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회사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리스크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기회와 비용이 상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다 보고 이거저거 ROI가 어떤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들어가려면 늦은 거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거 안 보고 과감하게 들어가면 또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익을 보는 대신에 잘못하면 상장 폐지, 거래 정지 이런 거 해서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어떤 게 더 나한테 유리한가, 과감하게 질러서 먹는 이익과 비용, 또 멈춤 망설이고 다 하다가
손해보는 손실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저 경험적으로 이 전자가 훨씬 낫다. 과감하게 팍팍 들어가서 망설이지 않고 하는 게 이게 멈칫멈칫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벌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떨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가 번 돈에 내가 1년 동안 번 돈의 20%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겠다. 이렇게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소위 대성충당론처럼 그렇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보험 같은 느낌. 네, 보험 같은 느낌으로 이 세상에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돈 다 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네. 당연히 상장 폐지도 나오고 거래 정지도 나오죠. 근데 이제 그 대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파박하다 보면 또 이익 실현의 기회도 많으니까 이제 번 돈의 일부는 시장에 반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네. 이익도 제가 만든 말이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와라. 세력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와야 되죠. 근데 세력은 항상 보면 자기가 산 그 바닥권의 그 가격 대비 최소한 50% 내지 그 100%가 올라야 팔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물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뭐 몇백만 주, 뭐 몇천만 주 되니까 이 물량을 개미들이나 뭐 딴 사람한테 단타한테 떠먹이려면 시장의 주목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가격을 띄워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단타, 초단타, 개미들이 몰려들죠. 그때 이제 유의 털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안 기다리고 그 내가 산 가격에 가벼운 종목은 5%, 무거운 종목은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은 5%만 그 이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세력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요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력과 함께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온다.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장대 양봉이 그러니까 세력이 좀 진입했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하루에도 밖에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쓰고 유튜브에 조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게 실화냐? 이게 실화냐? 제 책에 매일 1개 이상 나온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실화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이브로 시연을 했고 지금 요새 우리 온라인 수강생들도 제가 등락률 상위 200개, 코스피 100개, 코스닥 100개 중에서 그 실제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를 가르쳐 줘 갖고 요새 매일 하고 있습니다. 2,500명이 매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종목이 나온다.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실제로 그렇게 실시간 라이브로 그게 다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12시 반부터 그런 작업을 해서 장이 끝나기 전에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들이 좋은 종목을 고르는데 그 200개 종목 고르는 게 석 달이 안 돼 갖고 한 4시간, 3시간 이렇게 걸렸었는데 저는 한 12분 만에 고르는데 점점 석 달이 되면 이제 1시간, 30분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진짜 고르고 있고 또 제가 요새 2시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그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320개 종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들어가면 안 되는 좀 위험한 종목 또 관망만 해야 되는 종목 또 이렇게 좀 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 40-50개를 추려가지고 그거를 매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과거 차트 갖고 설명하는 건 누구는 못하냐 다 할 수 있다. 그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날 뽑아진 데이터 그 종목을 가지고 40-50개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뽑은 종목들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거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한 3,000명이 요새 동시에
그 와.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자신 있지 않은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근데 이거 되게 초조하거나 그때 되게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뭐 저는 뭐 요새도 하루에 차트 1000개 이상을 보고 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체력 소모가 많고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제가 200개 종목 고르는 데는 한 12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요새는 320개 종목 중에서 고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그 1차 고르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또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이 일반 대중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니까 그 중에서 뭐는 되고 안 되고 이거 다 생각하고 사유를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엄청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집중을 하고 그 시간 소모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루에 한 30시간 정도 소비를 해야 되고 그 집중도도 굉장히 높아서 지금 그 체력도 좀 많이 소모되고 근데 제가 이제 자랑스러운 게 그 2시 때 라이브 방송의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가 3,000명. 제일 많은 데가 한국경제가 한 5,000명 내지 6,000명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고 3,000명 그리고 제 밑에 좀 떨어진 거기가 매일경제 네. 그리고 기타 뭐 다른 공영방송들 있잖아요. 큰 방송국들도 다 뭐 1,000명 미만입니다. 그 매경이 한 2,2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요새 굉장히 그 프라이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실시간 접속한다는 게 그냥 접속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네네. 와,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서 또 제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 긴장 많이 해요. 저기 라이브로 하고 라이브로 뜬 종목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하는데 제 생각에 그 단기 매매 또 스윙 투자 위주로 이런 라이브 방송을 한 게 제가 대한민국 주식사상 최초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최초. 와. 거기도 보통 방송국에서 보면 몇 개 종목 갖고 뭐 30분 1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기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실시간으로 그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날 뭐 계속 움직여요. 그 설명하다 보면 뭐 계속 차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뭐 막 10%씩 오르고 10%씩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구나. 굉장히 생동감 있죠. 네. 그러니까 댓글창이 갑자기 연상이 돼가지고 예. 막 간다고 막 10% 간다고. 뭐 어떤 때는 뭐 설명하고 있는데 막 올라가요. 또 어떤 거는 뭐 설명하고 있는데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많고. 굉장히 생동감 있죠.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3,000명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그분들도 본인 실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저는 절대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 매수를 추천하거나 매도 추천을 안 하고 공부용으로 목적으로 이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지 이 종목 사람하라. 대개 방송들이 이거는 매수가가 얼마고 매도가가 얼마고 손절가가 얼마다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오로지 차트상으로 볼 때 이게 그 주의해야지 되느냐 좀 그래도 검토해볼 만하느냐 뭐 관망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그 설명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조자님 아까 진입을 해가지고 뭐 큰 주식은 5%, 작은 주식은 10% 정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날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네. 그날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그 좋은 주식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 관심 종목에 넣으면 관심 종목이 좋은 종목으로 3, 40개가 항상 빵빵합니다. 그래요? 3, 40개요? 예, 좋은 종목이.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10개 종목. 그리고 그걸 사회에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40건, 건수로 40건밖에 최대 못 사거든요. 근데 40건을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금방 채워져요. 그러면 돈이 다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현금 약간 놔두고. 그러면 그 하나가 팔려야 또 하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벌써 다 잔고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근데 좋은 종목은 한 3, 40개 매일 있어요. 그 관심 종목에. 부족하지 않네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거를 골라서 살지가 고민이지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종목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는다. 그래서 네. 돈을 놀리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서 나오기까지? 거의. 일단 10% 남으면 무조건 파니까 일단 팔리면 자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금 갖고 그날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반드시 사죠. 왜냐 좋은 종목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 네. 홀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40개 건수 아까 말씀드린 40건을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네. 주식으로 홀딩으로 끝나는 그렇죠. 거군요. 저희가 이제 단기 매매 스윙이라는 거는 주식을 사서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차익이 발생할 때 남아서 이렇게 파는 거를 이제 단기 매매 스윙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현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군요. 네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네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요, 조재님. 혹시 이제 지금 네.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목돈이 좀 있으신 분이 있는데 네네. 이제 진입을 하면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종목이 이제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기 2시 라이브 방송에 오시면 네. 뭐 그날 매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요새는 숙제도 내드립니다. 그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거기 제 온라인 수강생들이나 시청자들이 또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올려주시고 뭐 이래서 그야말로 좋은 종목이 넘쳐나죠.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방법들도 있는 건가요? 이제 저는 단기 매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오로지 그 방법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제가 옛날에는 뭐 초단타나 단타, 중장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이제 다 이렇게 저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안 하고 또 단기 매매도 그동안 많은 방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실거래만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방법이 그래도 제일 낫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제 스스로 김13이라고 이렇게 모델명을 붙였는데 김13. 왜냐하면 그동안 12번의 큰 모델 수정이 있었습니다. 네. 윈도우 이렇게 하면서 네, 그 버전이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것도 계속 그동안의 수정이 큰 수정만 12번이 있었고 지금 13번째고 그 중에 뭐 작은 수정은 숫하게 많았죠. 숫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분류하자면 명칭을 붙이자면 스윙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스윙 투자죠. 스윙 투자. 네. 그냥 한국말로 하면 단기 매매. 미국말로 하면 스윙으로.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요즘 방송들 보면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방어주 이런 걸 사는 게 좋다. 뭐 가치주, 전통적인 가치주를 사는 게 좋다. 뭐 전쟁 관련해서 방어 이런 산업을 사는 게 좋다. 이런 멘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방어주가 어떻고 식품 관련주가 어떻고 뭐 금융주가 어떻고 이렇게 정해놓고 사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지금 뭐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고 전쟁에 발발하고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건 저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거든요. 시장이 반응을 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같이 섹터를 정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라서 식량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아닐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근데 만약에 아니면 잘못하면 큰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근데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매일 종목을 200개 이상을 검색을 해보면 시장이 지금 돈이 어디로 모이고 있구나. 세력이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려다 보면은 결국은
일단 세력이 큰 돈을 넣으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뭐 10%나 20%. 그러면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이론은 주식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다 확인하고. 예, 다 확인하고. 왜냐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세력의 영역이고, 네. 세력의 영역이죠. 개인이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근데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는 개인 투자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A라는 종목이 20% 상승했어. 그럼 비싸잖아요. 비싼데 거기에 세력과 동참해서 끝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세력이 더 올리면 세력은 어차피 50% 내지 100% 올려야 자기가 팔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팔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네. 그 전에 물량을 소화할 수가 소화할 없죠. 수가 없는 거죠. 가격보다도 물량을 떠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가끔 보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천천히 망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9만 원대에 샀으면 이게 금방 뭐 10,000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찔끔찔끔 떨어지면 1년 6개월. 예, 찔끔찔끔 떨어지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는데 천천히 망하죠. 또 근데 싸게 사서 싸게 팔면은 금방 망합니다. 완전히 지지가 붕괴돼가지고 뭐 10,000원짜리가 뭐 5,000원, 1,000원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개미가 그렇게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다. 와, 저 이런 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보통 주식책들 보면 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그러니까 절대로 싸게 사서 뭐 하실 생각하지 말고 세력이 큰 돈을 넣은 것보다 더 큰 보험과 담보가 없죠. 세력이 수백억을 넣는데 자기가 그 돈을 뺄 자신이 없으면 그 돈 넣겠어요? 내가 세력이라 그러면 뺄 자신이 있으니까 그 돈을 넣죠. 다 누구 돈이든지 다 귀하긴 마찬가지예요. 큰 돈일수록 더 귀하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요. 네. 좀 이렇게 국민주, 삼성전자, 네이버카카오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큰 주식일수록 더 잘 적용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삼성전자도 하루에 막 10%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주식이죠. 그래서 무거운 주식이다 보니까 하루에 뭐 많이 올라야 3%, 떨어져도 2, 3%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하면 그때 좀 진입을 조금 1차적으로 하고. 네네. 그 다음에 1월에 96,000원에서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때.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빠져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한 5% 먹었을 때. 네네. 네.